자, 그러면 일단 조중동 돋보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아일보 김순덕 씨의 칼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주로 이제 김건희 까는데 주력하셨던 분인데. 네, 근데 달에 한 번씩 좀 칼럼 내는 것 같은데 네. 정기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이 칼럼을 보니까 3번 연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을 오. 4월, 5월, 6월에 걸쳐서 냈더라고요. 참 기레기야. 네, 참 그래서 이게 아주 세상 바뀌면은 저렇게 빠르게 똥꼬를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조가 4월에는 이재명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 이런 논조로 네. 쓰다가 6월 되니까 제목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성남의 이변이 만들어갈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저 정도면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이 살아온 그 삶 성남 시장부터 쭉 글 쓰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SBS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소년공의 다큐. 일대 뭐 이런 다큐멘터리 내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김순덕 씨 완전히 전향하셨네. 네, 전향설을 이제 네. 김재선 사회자가 제기하셨죠.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또 전향하질 않았어요. 제목만 이렇게 뽑고 역시. 아주 간사하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막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 어디 안 가죠? 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언론개혁 시급합니다. 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제가 화면에 제 걸 안 띄워놓고 저 혼자 뭘 보이시나요? 뭐 이러고 있었네요. 네. 잠시만요. 성남 얘기들로 시작을 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이 이변이었대요. 이 변호사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변이라는 말로 뭘 하려고 하나 했더니 성남의 단카 한 방에 살던 소년공이 변호사가 되고 성남시장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큰 이변이 있을까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변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약간 미묘해가지고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태나 괴이한 병고를 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변이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지 이변이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 김순덕이 생각하기엔 이변인 거죠. 감히 소년공 따위가 감히 대통령이 돼?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괴이한 병고구나. 이런 느낌으로 꼭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주위 사람들이 이변이다라고 부른 거랑은 완전히 어감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떤 게 이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다 득표를 얻었지만 네.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이 또 이변이다. 그게 뭘 이변이야? 그게 뭐가 이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이재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재명을 돌려가는 깎아내리고 거네. 부정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대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퀴승을 거두었다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과반 득표를 못 얻었다는 데서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9.42예요. 근데 그 근데 40 과반 득표면 50%인데 0.6% 차이인데 그게 그렇게 이변입니까?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뭐 한번-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나 보지? 그런 본인은? 기대를 김순덕이 하고 본인이 있었나요? 더 심하게 했네 지금 기대를. 심각하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졸아든 상태였다가 김문수가 안도의 41 한숨을 김문수가 41% 지지가 이변, 이유선님이 그렇게 쓰는데 맞아요, 그게 이변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49.42%에 대해서 계엄 심판 정서를 온전히 담아서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을 왜곡하고 그럼 거의 뭔데? 부정선거 망상론자예요. 네. 김순덕도 지금. 네,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한테 갑자기 뜬금없는 주문을 또 뭐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박정희 유신 독재 잔재도 이 대통령이 청산해 주었으면 한다. 아, 제가 이거를 이게 좀 무슨 읽는데 얘기야? 흐름이 너무 뭐야? 혼란한 거예요. 갑자기 왜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재를 이재명 대통령이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윤석열의 한번 띄워주십시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박정희 유신의 망령인 것처럼 이 대통령의 아픔 역시 박정희 독재의 마지막 유산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박정희를 묻히려고 하는 과하다, 과도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윤석열과 박정희의 연결고리처럼 이재명과 박정희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가 무슨 의도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냥 글만 연결되게 쓰는 것 같아요. 쭉쭉 넘어가시죠. 네,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에 등극하게 된 게 어떻게 등극을 한 거냐. 사실상 박정희가 낳은 성남 시민운동의 청와대 입성이라는 점에서 또 역사적 이변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거 하나씩 다 이해해야 됩니까, 진짜? 이 흐름을?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성남의 판자촌을 집단적으로 형성해서 여길 탄압해가지고 그 박정희의 탄압 때문에 시민운동이 생겨났고 그 덕분에 이재명
이재명이 성남 시민운동에서 컸기 때문에 청와대에 아. 입성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까? 역사 왜곡이에요. 그래서 읽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궤변도 거예요. 이런 궤변이 없다. 이런 흐름으로 정신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김순덕도 많이 갔다. 네. 이제 더 이상 필력으로만 버틸 수 있는 오늘의 수준을 마지막으로 넘어섰다. 김순덕 칼럼 보지 않는 걸로 하죠. 저 정도면 그냥 미쳤다고 봐야 돼요. 지금. 네, 퇴출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글에 논리가 없네요.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꿈꿨던 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에 대해서도 갑자기 비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억강부약은 삼국지에 나오는 구절이고 대동세상은 공자가 꿈꿨던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맡기가 어렵다. 부자 재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부자 재산 뺏는 인걱정 얘기처럼 요즘 시대는 맡기가 어렵다. 그럼 인걱정을 요즘에 배우면 안 됩니까? 인걱정을 요즘에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의 고전 문학 중에서 공자가 말한 거 요즘에는 옛날 얘기니까 듣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옛날 역사는 다 지워버리고 오늘만 살자 뭐 이런 거구만. 너무 논리적 모순이 크고 그러면서 강자를 억강부약하려면 압도적 다수 권력이 민주당부터 제어를 해라. 네. 네.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을 제어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독재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문을 하는 게 민주당 제어하는 거랑 더불어서 강한 걸로 치면 대통령 권력보다 강한 것이 없으니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위주의적인 권력을 분산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윤석열 때나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 왜 윤석열 이제 와서 얘기합니까? 정말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에서는 옹호하는 발언만 계속하더니 정작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김순덕 씨 네. 이별해야겠다 이제. 진짜. 그럼 실패한 대통령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는 무슨 한 칼 날리는 것처럼 좀 마무리하고 네. 있는데요. 이미 이 칼럼이 실패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겠네요. 그동안 즐겁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김건희나 윤석열 깔 때 그 분노 게이지가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여전히 똑같네요.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정영광 칼럼도 좀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 뭐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역발상을 발휘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봐라 이런 질문을 무슨 어떤 흐름이에요? 그건 또 그래서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검 중에 두 가지는 그래 대통령이 잘못한 거니까 특검 오케이. 처리하고 어. 근데 역발상을 한번 발휘해서 최상병은 거부권을 행사해 보는 거다. 왜? 그 이유가 없어요. 역발상. 그래서 그냥 공수처에 한번 세계- 맡겨봐. 세계는 좀 너무 크니까 이제 한 개 정도는 그냥 한번 돌려보내보는 건 어때? 거부권이랑 한번 써보면 어때? 이게 이거야? 얼마나 역한 발상입니까? 네. 최투근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런 걸 재미난 재치 있는 것처럼 다뤘다는 게 역겨운 조중동입니다. 동아일보가 돌아왔네요. 윤석열 김건희 시기에는 선긋고 빨리 선거였잖아요. 네. 초창기부터. 그리고 지금 초창기는 아니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재명을 깔 지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네.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법의 영역에서 또 뭐 그 외교의 영역에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